자운문이라는 게 원장님 무슨 뜻인 거예요? 예? 아, 보랏빛. 보랏빛구나. 아하. 보랏빛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보랏빛이 생명의 색이라고 하잖아요. 붉은 것과 푸른 것. 동맥과 정맥을 갖다 표현하는 게 보랏빛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이사람 와서 하셔도 되는 거죠? 아, 제가 알고 있었던 건 그런 거 정도입니다. 이순신 장군보다도 더 윗전이신 율곡 이인님이신데, 제서실에 연구실에 율곡 선생 아, 여기가요? 자원서원. 숙종군년에 세워졌. 그 100년 뒤에 세워졌네. 아. 10년 뒤에. 송시열. 오시죠. 예. 이해를 갖추겠습니다. 아니 근데 향이라도 하나 피웠으면 좋겠다. 들어가도 괜찮겠죠? 그럼요. 저라도 근데 지금 들어갈 수 없게 해놨으니까 다음 기회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우탁 철학 박사님을 모시고, 예, 이번은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시고 프랑스의 리옹대 박사 마치시고 홍익대 교수로 활동하신 철학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강의와 인성이 바로 철학과 직접 연결되는데 특별한 소중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좀 여러분 큰 박수로 큰 기대를 가지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많은 나라 중에서 철학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 조선족의 성리학하고 서양철학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 장점을 부각시켜가지고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세계 철학의 반열에 올려놔야 된다 하는 것이 저 생각이 돼요. 그럼 철학이 뭐냐? 결국은 인생관을, 세계관을, 사고방식을 양성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철학을 했어요. 그렇다가 서양도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철학이 없어지다시피 됐는데 그 시대에 와서 철학이 부흥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유럽에서는 철학이 양대 산맥을 이뤘어요. 그 산맥 하나가 뭐냐면은
영국의 계엄론과 대륙의 합리론이에요. 영국의 계엄론은 제 개돌된 프란시스 베이컨, 데이비드 휴, 존 로크, 이 세 사람. 그리고 이 대륙에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또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이 각각 합리론과 계엄론을 가지고서 서로가 양대 산맥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꼭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였는데, 이것이 칸트에 와가지고 조합을 한 겁니다.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계엄론을 합쳐가지고 조합 철학을 한 것이 칸트입니다. 인간의 이성적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론이라고 하는 것은 딱하게 말하자면 가벼운 논이다. 그래서 이게 자기 깊숙한 머릿속에 들어있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성적 존재라는 인간이 가지고 이걸 살리는 게 철학이다. 일단 그게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칸트가 볼 때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양쪽 다 문제가 있다. 이 양쪽을 혼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칸트 철학을 이율배반 조합 철학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를 받아들이면서 두 개를 목소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중화를 시키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겁니다. 정반 합이죠. 그래서 칸트 철학을 변정법 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가지고 칸트 철학이 나왔는데 그 뒤로 서양이라는 철학사는요, 철학사가 말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완전히 서양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 이제 현대 철학으로 넘어온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칸트는 1724년에다가 1804년에 죽었어요. 80 가까이 살았죠. 그런데 그게요, 아주 수도에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너무도 닮았어요. 너무도 어떻게 닮았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대륙의 아까 말한 계엄론과 합리론이, 우리나라는 뭐냐면, 대륙의 합리론이 2야, 2. 2칠할 때 2. 이고, 계엄론은 기입니다, 기. 그래서 흔히들 그래서 이기론이라 하고 이걸 성리학이라 하는 겁니다. 이를 발동을 하라 하면은 이 서로 연결되죠. 근데 인간은 딱 두 개가 같이 가지고 있어요. 불행왕이도. 이걸 칸트에서는 자유의지와 경향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태계 선생님은 그 주자학을 제대로 받아들인 어른이시지만은 그거를 37살 아래인 율곡은 그거를 개조해, 그거를 기발 이성 일도설이라고 해요. 바라는 것은 오로지 기반, 칠증만 바라지, 이는 바라지 않는다. 이는 태워야 된다. 말을 비유한 거예요.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행동 공유를 할 때, 그걸 그걸 칸트는 그걸 뭐냐면 의지라 그래요, 의지. 의지라 그러는데, 이 율곡선생은 그걸 갖다가, 성은 뭐냐, 성찰할 때 탄다 성찰. 그 이를 태우라, 이야. 사람은 그런 감정이 발로되더라도, 그 자기의 이성을 발동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는 게 율곡 선생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도 비슷해요. 너무도 비슷한데 칸트도 그렇고 율곡도 그렇고 양쪽 다 이와기를 이야기를 해요. 이와기 관계인데 중앙이 없어요. 남과 여, 좌와 우, 그 중앙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좋아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것이 칸트고 율곡이에요. 근데요, 그 율곡과 칸트 한 200년 차이에요. 200년 차이. 200년 차이인데 율곡이 선배죠. 율곡이 그거를 이야기한 거를 요새 보면요, 칸트 철학을 읽어보면요, 율곡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이론하고요, 완전히 짝퉁이에요. 완전히 같아요.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용어도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기발 이성을 든 선험적 변정론으로 칸트는 이름 붙이죠. 그래서 이거를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가, 이거를 조선적 성리학을 철학적으로 옷을 입혀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거 수출해야 된다. 중국은 이걸 갖고 오지 못했어요. 왜? 원나라가 이민족이에요. 청나라 이민족이 완전히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을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유교가 수습된 상태를 한반도가 그걸 피웠다 이거죠. 그런데 일본도 배워갔습니다. 일본도 명추신을 할 때 교육치거를 만들 때 일본이 명추신이라고 딴 게 아니잖아요. 제국주의를 왕을 다시 불러들인 게 명추신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명추신의 교육치거를 헌법에 이전에 교육치거를 만든 그게 이태계 선생의 그 성학십도 그걸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요, 이태계 선생 굉장히 존경합니다. 굉장히 존경해요. 그래서 그 함부르크의 독일 함부르크의 태계관 만든 일본 사람들이 어쨌든 이 동양이건 세 공통점이 특히 칸트도 율곡도 같은 점은 도덕 철학이에요.
저 유럽에요. 그런 많은 철학자들이 있더라도 도덕 철학을 부르는 사람은 칸트가 선봉장이에요. 칸트 굉장히 그래서 쇼펜하우에르 같은 사람들은 칸트를 알기를 저 동양의 뭐냐고 그랬어요. 그만큼 칸트 철학은요, 도덕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율곡과 비교가 될 거라, 이래보고 이 비교를 한 겁니다. 서양에서는 이성적 존재, 이걸 우리가 이성을 어떻게 가꾸느냐 하는 걸 목표로 삼아. 인성이라는 딴 게 아니고 이성적 인간상을 만들었던데, 그죠? 함부로 막 감정에만 치우쳐가지고 너무 들뜨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동양에서는 수기지인이라고 그랬어요. 수기지인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마음을 다스리라는 소리. 수양을 하라. 존 천리는 알인욕이라. 서로가 자기가 천리를, 이성을 가꾸면서 욕심을 버리라. 이 소리예요. 칸트의 경우에는 이거를 뭐냐면은, 자유의지와 경향성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경향이라는 그런 기울어지는 거. 여자를 보면요, 그 이쁜 이름 남자가 범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리고 거짓말도 필요할 때는 하고 싶고, 또 나쁜 일을 사기도 치고 있죠. 그러나 이걸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사람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는 선이지. 자유의지를 주었다 이게. 그 의지라는 건 도덕적인 그러한 아스락, 극복, 극기, 이걸 말하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실정을 통해서만이 선과 악이 선택적으로 작용하며, 이때 사단, 즉 일을 동반해야만이 선할 수 있고 악을 떨칠 수 있다. 이게 도덕이고 아까 말한 인성이고, 칸트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가 그 싸움, 아까 말한 자유주의와 경향성의 싸움에서 우리는 그 도덕적 선의지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20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꼭 같은 이론이에요. 거의 짝퉁인데 200년의 사이, 그러니까 칸트는 18세기 사람이고 율곡은 16세기 사람이에요. 200년 차이. 200년 차이인데 이 용어들이요 굉장히 비슷해요. 놀랄 정도로 비슷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거를 성균관 유학대학원 가보면은 이 서양 철학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또 서양 철학을 하는 서울대학 같은 데 가보면요, 동양 사상에 있어서는 전혀 무식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케이팝도 좋고 또 김연아도 잘 뛰고 다 자랑스러운 얼굴들이 많아요. 철학으로서 우리나라는 철학 있는 나라 하는 걸 세계 소개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말하자면 어떤 것보다도 철학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우스에 놓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칸트하고 철학을 해가지고 논문을 여러 편을 썼고, 유럽에서 발표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율곡 이 선생님의 제사를 모시는 문성사에서 원장님께서 선명진 소교 김봉환 원장님께서 예의를 갖추시고 방명록에 서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이 며칠인가요? 5일인가요? 2월 8일입니다. 8일요? 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예. 자주 뵙겠습니다. 확실합니다, 이제. 야, 이렇게. 자주 뵙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질을 국민들이 오가면서
사상과 철학과 지식과 지혜를 배우는 그러한 새 시대를 이제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서양 철학보다 200년 앞서서 세계 최고의 철학을 만들어주신 대단하신 천재이십니다. 사람들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슬슬 오시고 계십니다. 이 광장이 율곡이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인산인해가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한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현할 것입니다. 현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